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경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이요. 뭔가 마음이 가뿐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태까지 계속해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넓이가 나오고요. 부피가 나오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이요. 5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을 묶어서 내용별로 묶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저번 시간까지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기본적인 연산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넓이가 나오거든요. 선생님하고 몇 시간 공부를 하면 넓이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어떤 내용을 모르겠다 하면 반드시 EBS 사이트에 가서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 모든 개념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넓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떤 넓이를 배우게 되는지 학습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는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는군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넓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딱 나오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요. 앞으로 선생님하고 계속 평면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계속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요. 그 전에 배웠던 넓이, 그 방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걸 배우고요. 그 내용을 배웠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넓이를 배우고요. 이런 식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안다 하는 친구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배우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봐야지 감이 오겠죠. 문제 읽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한대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죠.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하려고 하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넓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런데요, 이 넓이를 구하자고 하니 막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간 과정 선생님 생략하고 이쪽 볼까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걸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해서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넓이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하면 그러면 이 넓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요.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이것을 이 오른쪽에다 붙였어요. 그러면요. 넓이는 변하지 않죠. 원래 있던 모양과 그렇게 모양을 바꿔서 붙인 모양과 넓이는 같죠. 하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꼴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고쳤기 때문에 이 둘은 넓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알거든요.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하면 되죠. 여기 선생님이 가로라고 쓸게요. 괄호를 쳤어요. 자, 선생님 괄호는 여기 왜 치셨어요? 보통 식에서요. 한글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 배우고 싶거든요. 여기 가로가 없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분이 가로에 해당되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한번 보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것과 이것을 더했을 때, 이 두 부분 더했을 때 이것과 이거 이 두 부분을 더했을 때 그래서 이거와 이거 같죠? 그럼 이 가로는 바로 평행사변형의 밑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변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세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로 부분은 바로 평행사변형으로 치면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높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마지막 거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구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지금 방금요, 이러한 원리를 배웠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하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가끔 암기를 했을 때 편리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나 과학 이런 과목보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적지만 수학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모양을 직접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은 꼭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데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요, 방금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죠? 밑변 곱하기 높이다라는 걸 배웠죠? 그걸 이용하면요, 또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를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꾸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알거든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다 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여기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에요. 그쵸? 여기에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평행사변형.